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해서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이 어떤 곳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예전 문화재재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그 이름이 바뀌었죠. 면접대 이름이 좀 바뀌어서 지원자들이 좀 당황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시험은 직업기초 능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인기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자소서 항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자소서 항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경영 및 경험기술서하고 동일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유산진흥원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진흥원에 입사하여 수행하고 싶은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자신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최대 200자, 100자, 300자로 되어 있고요. 이걸 한꺼번에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마다 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마다 200자, 100자, 300자를 적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원 및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진흥원의 미션과 관련된 가치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개인적인 동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유산진흥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기본적인 것은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 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발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 바로 국가유산진흥원인 거고요.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이나 국민과의 문화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력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문화유산을 대중과 연결하는 사업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거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국제교류 및 문화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써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해서 수행하고 싶은 업무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총 5가지로 꼽았습니다. 5가지인데 100자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간결하게 명시해 주는 거죠. 문화유산 및 보존 활용, 즉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라든지 고궁 및 유적지 행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경복궁의 달빛기행, 창덕궁의 별빛야행과 같은 행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국가유산 및 ODA 국제교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해외에 전달하는 문화 ODA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돼야 되겠죠. 라오스의 사원보존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홍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홍보들을 통해서 널리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알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가유산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K-헤리티지 채널이라고 해서 국가유산 관련 콘텐츠를 방송과 웹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행사 운영이라든지 문화유산 가치교육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광을 하시다 보면은 뭐 간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 외에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반영한 문화상품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집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역량이 뭐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필수 역량을 바탕으로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문화유산 및 보존 활용 같은 경우에서는 정책 분석과 기획력 또는 효율적 자원관리 역량이 필요할 거고요. 국가유산 ODA 및 국제교류는 대외 커뮤니케이션, 외국어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기술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또는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홍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 역량, 홍보 마케팅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획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문화상품 및 개발 및 유통은 상품 기획 마케팅 그리고 물류 및 재고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 분석 능력 및 피드백 관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자원의 부재가 있는 거죠. 자원의 갑작스러운 부재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상황을 100자 내외로 쓰시고 여기에 대한 해결 과정을 200자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대부분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내가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실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구나라는 얘기를 써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제가 제 수업 때도 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딱 요 세 가지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소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내용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소개와 목표를 기술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공동체 소개와 목표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몇 자 정도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00자 정도를 쓰고요. 여기에 본인의 역할 같은 경우를 약 한 300자에서 400자 정도 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400자 정도 나 아니면 300자 정도를 여기에서 써주는 거죠. 여기에서 역량은 위에서 했던 1번에서 했던 것과 조금 다른 역량을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결과는 목표를 달성했다가 결과가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간단하게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